어제 고등법원의 결정에 8년 전 사건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8년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성완종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1심 유죄, 2심 무죄,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당시 만약에 이때도 가정을 해서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도 그때 대다수의 헌법학자는 10명 중 7명은 이건 중단해선 안 된다, 중단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2명 정도 임기 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또 다른 분위기가 됐죠.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에서조차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홍준표 후보를 몰아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당시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군요. 성취훈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지금 민주당만 과거와 지금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입장이 지금과 전혀 달랐죠. 그러니까 서로 진영이 바뀌어서 저 당시에 홍준표 시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당시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히려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법을 두고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정치적으로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좀 보는데요. 이렇게 사실 법과 헌법, 이 법률과 헌법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구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해결이 안 될 때 가장 좋은 건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결국 저는 사법부 가 그 역할을 해주도록 지금 대한민국 법상 구조상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고등법원이 이런 판단을 해준 것이 대법원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한 것이거든요. 사실 대법원이 저는 그 결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았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개별재판부 일단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회피했는데 일단 고등법원이 제일 먼저 재판이 있는 고등법원에서 일단 이거를 용기를 전 내준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마를 타줬으면 대법원에서 전 입장을 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 이 정도 입장을 냈으면 대법원 차원에서 다른 그 4개의 재판부가 또 개별적으로 이걸 판단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러고 그게 안 돼가지고 또 민주당이 또 법을 형사소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또 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법부, 대한민국이 상권분립 나라면은 대법원에서 이건 뭔가 판단을 해주고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데,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동훈 전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되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